요즘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바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금융 지식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입니다. 6개월 몇천 프로 얼마로 얼마 만든 사람, 이거를 믿지 마세요. 필라테스 헬스장 이용권 이런 거 쓰는 돈도 안 아까운데 너 네 인생에 이만큼 투자 안 하겠냐? 정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선 사업가입니까?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증권 해외 영업출 최병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법정으로 주 40시간,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대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이분이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면 평생 일해야 된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축과 투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금융 예적금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의 차이점은 원금의 손실 가능 여부입니다. 저축은 은행에서 많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예금, 적금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적지만은 안전하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게 예금, 적금입니다. 반면에 투자는 금융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펀드, ELS, ETF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직접 투자하는 주식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 가격 차이 혹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나오는 배당 이런 걸 추구하는 게 금융투자라고 합니다. 즉 내가 원금에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를 감내할 수 있다. 대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벌어온 돈이야. 나 내 돈 10원도 까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도 틀리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이 사람한테 좋은 건지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바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금융 지식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딱 내가 써야 될 기간이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목적 있는 돈을 가지고서 주식 투자라든지 금융상품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했을 때 그 뒤에 가격 자산이 어떻게 변동될지 누가 합니까?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작년에 한 600% 이상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거든요. 누가 엔비디아가 하락할 줄 알았을까요? 6개월 뒤 내가 이 돈을 썼어야 돼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40% 하락을 했어. 그럼 나 6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라이프 플랜에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비상금이란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의도치 않던 간에 실직을 하게 되면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음 직장까지 옮길 수 있는 그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로 보는데,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이다. 생활비가.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는 예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비상금이란 개념은 항상 바로 쓸 수 있는 자금 형태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목적 있는 돈, 이런 돈들은 적금 같은 상품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유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를 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축, 저금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적금 상품들이 꼭 다 동일한 상품들은 아닙니다. 적금을 받게 되면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붙어요. 15.4%를 제외하고 저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상품들은 비과세라든지 세금 우대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맞는 통장이라고 하죠. ISA 계좌, 금융상품, 펀드, ELS, 예적금 막 이런 걸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통장에서 쓸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 일반형 200만 원, 그다음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해도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9.9%만 내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자유롭게 매월 70만 원까지 최대 9.5%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약 5년 정도를 불입을 하시게 되면은 5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꼭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거는 필수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주식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그 내 돈만큼 지분을 태우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리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배당 수익이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이거를 회사 주인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얼마씩 줄지 모르잖아요. 그럼 가장 공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유한 주식의 수만큼 그 금액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주식도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수에 투자라는 겁니다. 지수란 건 뭘까요? 코스피 200 그러면은 코스피 상위 1등부터 200등까지의 종목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낸 지수고요.
S&P 500 지수 500개 그룹에 대해서 평균 가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S&P 500의 500 지수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10%가 넘습니다. 10년 백데이팅 돌렸을 때 12% 정도가 나왔어요. 예적금 기간에 연 3%의 적금으로 그것도 복리. 복리는 뭐냐? 이자를 또 재투자한다는 개념이에요. 100만 원씩 20년 동안 모았을 때 그럼 얼마게요? 약 3억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S&P 500 지수에 투자합니다. 얼마일까요? 약 7억 2,400만 원 정도? 이자 수익만 4억이 넘어가요. 월 100만 원 20년 굉장히 큰 돈을 장기간 넣어야 되는 프로젝트죠. 20대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은 30, 40대 분들은 지금 에휴 내 나이 해서 뭐 하나 60대가 됐을 때 그 돈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주죠. 약 7억이 넘는 돈. 굉장히 큰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10대, 20대 분들 안 하실 겁니까? 10만 원씩 모은다 생각을 해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선호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선호한 걸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우량한 종목을 찾으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과대 광고, 허위 포장 사라져야 됩니다. 어그로적인 멘트가 되게 많아요. 6개월 몇천 프로, 얼마로 얼마 만든 사람. 굉장히 쇼윈도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믿지 마세요. 실제로 계좌를 까보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깠다고 한들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관련된 범죄들이 되게 많아요. 리딩방 들어보셨나요? 카톡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나도 모르게 초대가 돼서 들어가요. 이 종목 얼마에 폭등합니다. 사세요. 맞추면 형님들 보셨죠? 샘플링을 주다가 갑자기 프리미엄 회원권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연 300만 원만 내십시오. 말도 그럴싸해요. 연 300만 원에 대해서 가입비 내라는 게 아니라 교육료. 꼭 비유가 이런 거야. 필라테스, 헬스장 이용권 이런 거 쓰는 돈도 안 아까운데 너 네 인생에 이만큼 투자 안 하겠냐? 정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선 사업가입니까? 필라테스는 내가 안 가면은 내 몸만 살찌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 돈 잃으면은 마음도 아프고 그 투자에 의한 결과는 그 투자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줄 요약. 돈 버는데 왕도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꾸준하게 장기간 해 나가시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